지금 여야당이요, 뭐 물갈이를 했다. 그 다음에 정책을 뭐 발표했다. 미래 비전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정당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물갈이. 그냥 물갈이가 아니라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흙탕물에 뭐 빨간 건붕어 넣었다가 흰 건붕어 넣는다고 그게 물갈이가 아니라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맑게 하는 것이 물갈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늑대가 들어와 있는데 늑대 빼고 호랑이 넣으면 그게 물갈이입니까? 근데 지금 정책도 물갈이도 다 시원치 않습니다. 여야가요. 제가 뭐 여당은 잘하고 야당은 시원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수가 많기 때문에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누구 시원하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보수가 성공하고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수가 더욱더 새누리당을 질타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보고 요즘 뭐 TV에 나와서 새누리당을 집중적으로 깐다. 뭐 야당에는 입도 안 들썩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가 오롬한 사람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제가 친노를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한다고 친노들은 저한테 이빨을 바득바득 깔고 있습니다. 제가 친노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친노가 근본적인 그 투쟁적이고 이념적이고 교조적인 성향을 바꾸어서 한국 정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라고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에요. 제가 비판 많이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으면 제가 이거 뉴스 브리핑 하는 목적이요. 솔직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새누리당을 비판을 해야 뉴스 브리핑에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요. 지금 얼마나 물갈이 했냐. 현재까지 불출마하고 컷오프 되고 뭐 경선 떨어진 사람 합쳐서 34명이라고 그럽니다. 불출마가 16명이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뭐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 떨어진 사람은 17명입니다. 어쨌든 157명 중에서 34명에서 21.7%를 물갈이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한 19군데 중에서 14군데에서 현역이 이겼다고. 그래서 현역이 74% 정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현역은 아니지만은 이긴 사람들 중에요. 실질적으로 현역에 준하는 핵심 실세가 밀어주거나 또는 의원은 아니더라도 거의 의원보다 더 높은 급의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제가 볼 때 80%가 훌쩍 넘을 겁니다. 이것이 사양식 경선의 본질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5개월 동안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본질입니까? 자, 이 틀을 바꾸겠다고 유령당원이니 뭐 유령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한테 경남의 어떤 지역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분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여론조사회사 2군데에서 한 사람한테 동시에 전화가 왔다. 한 사람이 2표 행사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냐. 이 여론조사 사기다. 곳곳에 그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한테 일을 시킬 때요. 같은 데는 전화하지 말라고 번호를 나누지도 않았습니까? 그냥 전화번호 불러 번호를 쪽쪽해서 앞에 거는 네가 돌리라 뒤에 거는 내가 돌리라 이러면 될 건데 전화번호 부책 똑같은 걸로 양쪽에 줘가지고 겹치는 사람까지 나오게 만듭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 사양식 경선에 대해서 크게 손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던 이한구 공관위원장 저는 이분을 존경을 조금 하려다가 존경을 완전 포기했습니다. 이제 뭐 윤상현이 날리고 유승민이 날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한 거 한번 보십시오. 사양식 공천이 문제면 안 해야지요. 60%는 사양식 공천으로 가고 40%는 뭐 우선 단수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뭔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양식 경선이 문제가 있다면 애초부터 안 해야지. 그냥 6대4로 나눠먹은 겁니까? 그 사양식 경선으로 현역들의 이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일부 눈밖에 난 현역들만 치릅니까?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유승민이든 누구든 아주 그냥 나서서 제동을 걸고 하는 사람은 날릴 수 있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날릴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사건건 여당의 몸을 담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조롱하면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조용히 제일 먼저 경선 발표할 때 그 지역은 그냥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컷오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판은 감수하면 되지요. 그럼 그 사람이 날아가면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유사한 행태에 배신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심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뜻대로 그렇게 하지. 뭘 그걸 하나 날리기 위해서 한 명은 나서서 진박 마케팅을 하다가 욕먹고 쑥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나서서 사람 하나 날린다고 기준 새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몇 번을 합니까? 그렇게 유승민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집안 잘 만나가 그냥 유학도 갔다 온 행운아 부잣집 도령 중에 한 명인데 개성이 좀 강한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승민 대단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주물러서 윤석민을 키워줍니까? 참.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 그리고 대구만 물갈이 합니까? 왜? 대구 경북만. 부산에는 그러면 물갈이 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부산에 경선이든 공천 탈락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역들 경선만 몇 명 남아있고요. 대부분 현역들이 지금 스테이 하지 않습니까? 대구에는 물갈이 해야 되고 부산은 물갈이 안 해야 될 두 군데 다 막대기만 꼽으면 이번에 100% 안 되겠습니까? 야당이 부산에서도 진리 멸렬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은 김무성 대표 나와버리니까 존중해주고 대구는 대통령 나와버리니까 물갈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의문을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윤상현이 하나 공천 날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친박 핵심 실세한테 덕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윤상현이 하나 날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윤상현이를 가지고 무슨 보수 사이트에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평소에요 처신 좀 잘했으면 이번에 막말을 했다고 그걸 녹취 그런 놈이 나쁜 놈이고 그 놈을 고소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솔직히 상대방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과를 하러 다녀요? 사과하러 다니는 것부터 윤상현은 원할 자격이 없어요. 네?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이 노출되어서 그건 죄송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언론사 준 놈이 공천을 협박을 해서 하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더 나쁜 놈들이니까 이놈들 다 처벌해달라고 이거 당이 앞장서서 수사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고발하고 나도 고발하고 그렇게 안 하면 내 정기 은퇴 안 한다. 대신 이거 해주면 내 이번에 불출마한다라고 그렇게 했으면요. 곧 살아나는 영웅이 됐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박 대통령 잘 모신다고 한 사람들이요. 이럴 때수록 몸 던졌어요. 아니 이한구 위원장 공관위원장 줬으면 제일 먼저 공천 발표하면서 유승민 낙방 사유는 정체성이 문제가 있고 정권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방해를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한마디로 국회법 개정에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러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는 유승민을 두고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날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주무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감수하는 겁니다. 유승민을 날려서 날라올 후폭풍이 무서우면 날리지 말아야 되고 오더라도 그거 감수하고 가겠다고 하면 날리는 거지요. 뭘 그걸 갖고 마지막까지 끌고요. 한번 보세요. 사회생부 퍼뜨린 사람 다 공천받습니다. 이 여론조사 유출한 사람 그는 아직 그냥 누군지 접근도 안 합니다. 녹취해가지고 돌린 놈은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 물 밑에서 딜해서요.
친박 비박이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공천을 보고 저보고 좋게 이야기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고발 조치하고 다 배제했더라면요. 저는 새누리당의 치어리더가 되었어요. 새누리당이어야 한국의 이 정치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산다라고 박수를 치지요. 이따위로 해놓고요. 저보고 무슨 이재호 날라가고 유승민이 날라가고 윤상현이 날라가는 걸 갖다가 무슨 TV 같은 데 나와서 평론을 그냥 적당히 이쪽 저쪽 그냥 좋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공천 틀렸고요. 야당 지금 뭐 30명 날렸다. 110명 중에서 그래서 27.2% 물갈이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정청래하고 이해찬이한테 좀 시끄러운 사람 둘이 날려가 나머지 조용한 솔직히 물갈이 돼야 될 대상들이 다 살아남았지요. 뭐 요 수준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체질이에요. 그나마 김종인이 데려와서 이만큼이라도 했지요. 근데 이걸 갖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옳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야당도 벼락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공천 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공천 많이 받았습니다. 정청래 이해찬이 그늘에 숨었어요. 이왕 공천 물갈이를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뭐 총선을 진다 이건 핑계고 대선 가는 길에 장애가 됐겠죠. 자, 뭐 별로 여야의 공천하는 꼬라지를 보면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찬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점수는 야당이 좀 더 받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요 마지막에 뭐 유승민 날리고 윤상현이 어쩌고 이재호 뭐 김성태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대구의 친박들 날리는 뭐 비박들 유승민 쪽에 줄 서는 원들 날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흥미를 잃었습니다. 감동을 주려면 처음부터 있어야 되겠지요.